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마리그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차트 여러분들 그래프, 차트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왜 차트를 이용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표를 이용을 해서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이렇게 있다라면은 80점, 70점, 100점, 그리고 90점,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80점이고 70점이고 100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도 조금 다르게 주고요. 크기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개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표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데이터가 많고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이런 차트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좀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형태가 이제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이해하고 차트의 구성 요소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종류하고 차트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출제되는 것이 차트의 구성 요소가 이번 시간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차트의 구성 요소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차트를 그리게 되면은 보통 우리 그 그래프에서는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꺾은 선 형태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가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로축. 자, 이것은 세로로 되어 있다고 세로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그 개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차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 실습을 통해서 간단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차트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차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자, 원형 차트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원형 차트도 있고요. 자, 막대, 세로 막대형 그래프도 있고요. 꺾은 선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개념 이해를 하신 걸 가지고 차트의 특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가 왜 필요한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성적표가 있으면은 이 성적표를 자, 이런 그래프 형태로 차트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 크다, 작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자, 이런 표를요. 자, 이런 차트로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강의 들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강의 멈추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십시오. 실습하시고 일단 따라만 오십시오. 따라오시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차트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차트를 작성하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적표에, 자, 이게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자, 성적표에 국어, 영어, 수학의 이름별 점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차트의 형태는요, 자, 차트의 종류가 될 건데요. 국어, 영어는요, 자, 국어하고 영어. 자, 국어하고 영어는 여기 보시면 법례라고 있습니다. 법례. 자, 국어는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영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세로 막대형이죠. 세로 막대형. 자, 차트의 종류가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꺾은 선이죠. 꺾은 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표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표시. 자, 이런 표시. 자, 이런 그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형태로 해서 만들 거고요. 데이터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자, 막대 그래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직접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프의 제목은 이제 성적표라고 해서 밑줄로 표시할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크게 다른 문자보다도 좀 크게, 그리고 제목에는 밑줄을 표시할 거고요. 가로축 제목은요. 자, 가로축은 이겁니다. 가로축. 보통 우리 수학 시간에는 X축이다 그렇게 배우셨죠. X축. 자, 가로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로축의 제목은 이름이 될 겁니다. 이름. 자,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세로축의 제목은 성적. 자, 세로축의 눈금 단위는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의 눈금의 단위 0,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단위가 10이 되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례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국어, 영어, 수학이 법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차트 선택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차트를 만들 영역을 일단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에 갑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차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2차원, 3차원, 원터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할게요.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요. 일단 기본 형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차트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고 난 뒤에 일단 몇 가지를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을 일단 선택을 했죠. 자, 물론 문제에서는 국어, 영어만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죠. 근데 수학까지 일단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 수학은 수학 하나만 이제 그 차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런 상태의 차트를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차트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리본 메뉴 중에서 차트 도구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만을 위한 메뉴가 별도로 만들어져요. 없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는데 주로 디자인과 레이아웃 이제 메뉴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수정되기 전 상태고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축제목, 세로 축제목, 그리고 가로에 축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바뀌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차트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은 디자인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미리 만들어 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이아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홉 번째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목도 있고요. 왼쪽 그리고 오른 세로 그리고 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범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하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축 제목을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뒀고요. 각각 이제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 가로축의 제목을 수정을 하고요. 세로축의 제목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눈금의 단위도 얘기가 있었죠. 최소는 0이고 최대는 100이다. 그리고 눈금의 간격은 10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성적표 해서 밑줄 표시하셔야겠죠.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홈에 가시면 밑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축 제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름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세로 축 제목은 성적이죠. 자, 성적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게 세로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입력이. 그래서 세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당 그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세로 축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오른쪽 클릭하시면 축 제목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자,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 중에서 이제 세로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에 갑니다. 맞춤에 가서 자,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십시오. 자, 닫기 버튼 누르고요. 수정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차트의 구성 요소를 이제 배우실 건데, 자, 그 요소 중에서 자, 이 요소는 세로 축 제목이죠. 그럼 이것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 요소에 관련된 바로가기 메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해도 똑같은 축 제목 서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메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윈도우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쉽게 이제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축의 눈금의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에서 120까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 자, 오른쪽 클릭하면 축 서식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축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수정을 하고요. 최대값은 120이 아니고 100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단위가 간격이 되는 겁니다. 주 단위가 간격이에요. 자, 이것은 1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어떤 거 빠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목 중에서 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을 바꿔주셔야 되죠. 꺾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차트에서 변경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서 숫자가 직접 입력이 되어 있었죠.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숫자가 직접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변경할 과목이 수학이죠. 자, 수학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수학 그래프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서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자, 디자인에 가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꺾은 선으로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꺾은 선 중에서 네 번째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표시하셔야겠죠.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데이터 표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 보세요. 메뉴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이.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목도 넣을 수도 있고 축 제목 넣을 수도 있고요. 범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고 좀 더 상세하게 선택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쪽. 그래서 저는 위쪽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위쪽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줄 수도 있고요. 자, 왼쪽 이런 식으로 각각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작업표를 가지고 차트 만드는 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메뉴만 몇 개만 클릭을 해서 설정만 바꿔주시면은 쉽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의 위쪽 있는 부분. 자, 이것을 차트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가로 축에 있는 이름, 가로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항목축 제목이다 얘기를 합니다. 항목축 제목. 자, 이게 각각의 이제 항목이 되는 거죠. 항목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로는 세로축 제목. 자, 성적이라는 세로 축 제목이 있고요. 실제 값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값축 제목이다. 자, 그렇게 또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 이것을 우리는 범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범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값이 직접 입력되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다 얘기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만,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는 이제 그 표에다가 차트를 같이 하나의 시트에다가 표시를 했잖아요. 이것을 별도의 시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가시면은 그 위치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차트를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크 시트에 삽입은 현재 위치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새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트가 별도로 차트 1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구성 요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뭐 오차 막대라든지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뭐 추세선, 데이터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영역하고요. 그림 영역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가 이제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 바깥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죠. 차트 영역 서식.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는 해당 요소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오고요. 자, 안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그림, 바깥쪽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영역이. 그래서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림 영역은 말 그대로 이런 막대 그래프라든지 뭐 꺾은선이라든지 이런 그래프의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추세선 설명 드릴게요. 일단 국어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자, 분석에 보시면요.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추세선. 자,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추세선이 있는데 선형 추세선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검정색으로 된 선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범례에 보시면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국어 점수를 잘 보십시오. 자, 100점에서 80점에서 50점.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떨어지는 추세죠. 떨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보고 대충 데이터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선, 그것을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는 값이 더 이제 80점으로 올라갔지만은 현재 데이터를 봐서는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추세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차막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오차막대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메뉴 중에서 표준 오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표식을 기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표식을 기준해서 위쪽, 아래쪽 해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오차 막대의 모양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정값으로 지금 20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20이 선택되어 있는데 일단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으로 선택을 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차 범위가 표식을 기준해서 위쪽으로 10, 아래쪽으로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현재 값이 40이잖아요. 그죠?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면은 50, 작으면은 30이라는 얘기예요. 값의 범위가. 자, 그것을 그래프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 표 표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데이터 표 표시.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본이 되었던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그죠? 동일한 값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림 영역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자, 실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 영역. 그것을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세선은요,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다. 자,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계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 계열 어떤 거 선택을 했습니까? 수학이죠, 수학. 맞습니까? 수학이라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요, 앞으로 계속 데이터 계열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범례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례하고. 자, 계열이 무슨 뜻입니까? 계열. 나뉜다. 그런 뜻이죠. 뭐, 조직, 그룹,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값을 표현을 하는데, 수학, 영어, 국어라는 계열로 해서 지금, 나누어서 지금 그래프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이라고 했을 때는 범례하고 같은 뜻이다. 데이터 계열은 범례하고 같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오차 막대는 오차를 그림으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오차를. 그 다음 데이터 표는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한 번 더 표시를 한 겁니다. 다음 시트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차트에서 2월 지출에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출하고 수입이 이렇게 범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열, 그 다음 수입 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지출 계열이든 수입 계열이든 모든 계열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가시면은 레이블 있죠. 자,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 가셔서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계열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만일 나는 이제 지출 계열에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지출 계열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표시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지출 계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2월에 대한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월, 2월, 3월이 있는데 2월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한 번 선택하게 되면은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또 한 번 선택을 하면은 계열 내에 있는 요소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이 되게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표시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월의 지출 막대 부분을 천천히 2번 클릭하시는 거죠. 한 번 클릭하면 전체 계열이 선택되는 거고, 또 한 번 클릭하면은 해당 요소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의 차트에서 설정되지 않은 옵션은, 자, 구성 요소에서 설정이 안 된 거 찾아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차트 제목은 있죠. 자, 그리고 범례 있습니다. 자, 차트 제목 있고 범례 있네요. 그 다음 축 제목 있네요. 자, 이게 축 제목이잖아요. 가로축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 값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차트에서 표시된 항목으로 옳은 것은, 차트의 제목 있습니까? 제목 없죠. 가로축의 제목 있습니까? 가로축의 제목 없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값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아니고요. 데이터 표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데이터 표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표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데이터 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일단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없음 데이터 표 표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표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붙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 다시, 자, 데이터 표에서요, 범례 표지와 함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범례에 표시되어 있는 표지, 자, 이 모양과 색깔이 앞쪽에 붙었죠. 한마디로 범례가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표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범례 표지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3번 보시면은 범례 표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죠. 이 앞쪽에 보시면은 범례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표시가 붙어 있어야만 3번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가로, 세로, 축이 표시되어 있다. 자, 가로, 축 있고요. 세로, 축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가로, 주,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다. 자, 가로, 주, 눈금선이 뭐냐면요. 자, 이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선. 자, 이게 가로, 주, 눈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 주, 눈금선은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생성하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자, 항목의 축. 자, 항목축 있죠? 항목축 어디 있습니까? 자, 가로, 세로. 자,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로축이 뭐죠? 가로축이 항목축이에요. 세로축은 갑축입니다. 갑축. 그래서 여기서는 가로축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차트의 제목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례는 없죠. 다음 차트에서 무, 배추, 시금치 순서를 시금치, 배추, 무 순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할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그 범례 보시면요, 무, 배추, 시금치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금치, 배추, 무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려면 일단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트가 만들어지죠.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문제하고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자, 범례하고요, 가로축하고 바뀌었죠. 문제에서는 범례가 가로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범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하고 가로축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에서 행렬 전환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클릭하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행렬 전환 하셔도 되고요.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선택.
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행렬 전환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행렬 전환이 또 여기도 있죠. 그래서 행렬 전환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 범내의 순서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문제에서는 시금치, 배추, 무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올라가죠. 자, 그다음 배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범내의 순서를 변경하시려면은 자,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선택 기능 아시겠죠? 자, 데이터 선택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지울게요. 자, 지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고 차트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범위 선택 없이 차트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비워진 그냥 차트의 영역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요.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인 차트가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 자, 범위 선택을 하고 차트를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차트를 먼저 생성을 해서 비워져 있는 차트를 데이터하고 연결시켜주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는 이렇게 차트 데이터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행렬을 전환할 수 있고요. 범내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각각을 편집을 하고 위치도 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일, 차트에 데이터 추가 및 편집 가능하죠. 자, 행렬 전환 가능하고요. 범내 순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본 데이터와 이에 대한 차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제목인 판매 실적은 A 첫 번째 셀에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설정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표에 보시면은 자,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은 판매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제목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꺾은 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판매 실적이라는 것이 제목으로 인식이 됩니까? 아니죠. 자, 제목을 입력을 하려면은 차트 레이아웃에서 제목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제목을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제목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틀렸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행렬 전환을 수행한 상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표가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필드명이 있고요. 그 다음 레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에서 가로축으로 입력이 됩니다. 가로축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값들이 가로축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렬 전환이 수행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 필드명이 자, 가로로 되어 있는 필드명이 자, 아래쪽 그래프에서 가로축으로 입력이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만일 이것을 범례하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 만일 범례하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면은 행렬 전환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행렬 전환을 클릭을 해서 범례하고 필드명하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은 행렬 전환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필드명이 되겠죠. 자, 필드명이 차트에서는 가로축으로 입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냐면은, 지금 현재 필드명의 개수는 2개고요. 레코드는 3개입니다. 그래서, 만일 레코드가 필드명의 수보다 더 많을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가로축이 레코드의 그 이름하고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가로축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필드명이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레코드 수가 많으면 레코드가 가로축으로 입력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레코드 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삭제를 시키고 맞추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출 수입이 가로축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레코드 수가 많다. 그럼 레코드 수가 많다는 얘기는 많은 값들이 가로축으로 입력이 되어서 좀 안정적인 그래프를 만든다. 안정적인 차트를 만든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행렬 전환이 수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수행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필드의 개수하고 레코드의 개수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필드명이 가로축으로 입력이 되고요. 혹시 레코드 수가 더 많다. 그러면은 많은 개수가 가로축으로 입력이 되면서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많은 수가 가로로 입력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세로축 눈금의 최소값인 8,000은 축 서식, 축 옵션 탭에서 수동으로 설정한 것이다. 자, 수동. 자, 자동으로 해서 8,000이란 값이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자,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의 최소값은 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값은 0입니다. 0인데 이것을 변경하시려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 축 서식 나옵니다. 자,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문제와 동일하게 자, 8,000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8,000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입력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4번 차트 위치를 새 시트로 선택한 결과이다. 아니죠. 현재 원본 데이터하고 차트하고 같은 워크시트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워크시트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일 이것을 새 시트에다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 새 시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새 시트 보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A의 차트를 월별 대리점 판매 현황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B와 같은 차트로 변경하려고 할 때 수정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월별 대리점 판매 현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별이 나와야겠네요. 자세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정할 때 범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3개가 있겠죠. 자, 계열이 3개가 되고요. 1월, 2월, 3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범례가 있겠죠. 그래서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처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오른쪽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월이 가로축이 됐잖아요. 월. 그러니까 범례였는데 범례가 가로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자, 2월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형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행렬 전환하게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이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차트의 종류 그리고 차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차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